예, 우리 그 한양대학교의 김학성 교수님 모시고 HBM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요즘 뭐 패키징 쪽 과제 많이 하시죠?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중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패키징 쪽 주로 많이 하셨잖아요. 네, 패키징 공정. 공정. 네. 그다음에 뭐 구조 신뢰성 이런 거 연구하고 있죠. 아, HBM 쪽도 좀 들어옵니까? HBM은 뭐 저희 같은 학교에는 안 들어오고 직접적인 연구 과제는. 근데 네. 이제 거기 HBM에 쓰이는 뭐 요소 기술 같은 거는 좀 검토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지금 HBM이 엄청 핫하잖아요. 핫하죠. 뭐 이거 안 하면 뭐 지금 이제 메모리 쪽에서는 돈벌 건덕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 네. HBM 하는 뭐 회사는 뭐 주가도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아우, 많이 올랐죠. 예. 못 샀어요, 저는. 이상한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예. 그랬는데 지금 HBM이 8단인가요? 지금 8단이고 이제 12단 개발하고 있고 네. 12단 개발해서 막 그 퀄을 받으려고 노력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8단하고 12단의 그냥 일반적인 스펙 차이는 용량입니까? 용량이죠. 예. 예, 용량이 더 늘어나는 거죠. 용량. 그럼 뭐 8단에서 12단 늘어나면 용량 늘어나고 또 저기 16단 가면 또 용량 또 늘어나고. 용량 늘어나고. 그럼 네. 계속 높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냥 높이면 용량만 늘어나니까 네. 그 속도를 빨리 해야 되잖아요. HBM은. 네. 그래서- 속도는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HBM3E잖아요. 네. 그게 아마 속도가 1. 몇 테라바이트 퍼 세컨드일 거예요. 초당 네, 1. 초당. 예. 몇 테라바이트를 간다. 근데 네. 이제 그 속도를 더 올리려면은 네. 메모리 사이를 이렇게 더 많이 뚫어야 되는 거예요. 구멍을 더 많이 뚫어야 구멍을 더 많이 뚫는 거죠. 구멍을 많이 뚫면 뚫을수록 이 도로가 많아지니까. 데이터가 더 많이 그렇죠. 왔다 갔다 하니까. 예, 예. 1초당 흐를 수 있는 데이터를 그래서 HBM4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게 2테라바이트일 거예요. 초당. 그렇군요. 네, 네. 구멍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100개 뚫려 있는데 200개로 늘리면 그냥 이론적으로 2배 늘어나는 거네, 속도가. 그렇죠. 예. 지금은 1024개인데 구멍이 네. 그게 이제 HBM4로 가면 네. 2048개가 되죠. 그러니까 TSV가 2048개 통로가 뚫리는 거죠. 그렇군요. 구멍의 지름도 비아 홀의 지름도 네. 그러면 절반으로 줄어들어야 되겠네요. 두 배를 뚫으려면. 면적이 같으면은 네. 이제 그렇죠. 더 줄어야죠. 아니면 간격을 더 좁히든지. 간격을 더 좁히던가. 근데 뭐 어쨌든 그 TSV 지금 지름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20마이크로 네.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럼 2배를 더 늘리려면 10마이크로 이렇게까지 줄여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더 줄여야 될 거예요. 그래요? 예. 근데 꼭 줄여야 됩니까? 단수만 더 넓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이 단수를 넓히면 용량이 늘어나고. 용량만 늘어나고 속도는 안 안 빨라지고 그러니까 더 많이 뚫어야 되는 거예요. TSV를. 그러면 지금 그 HBM을 원하는 최종 고객사는 네. 이 용량에 이 속도, 이 대역폭 맞춰줘. 라고 뭐 이렇게 내려 보내나오죠? 그러니까 그거를 네. HBM 고객사랑 네. HBM 메모리 회사랑 서로 이렇게 조율을 해서 맞추는 거죠. 아. 그 맞추는 기준이 이제 제덱이라고 네. 그게 이제 전자 제품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서로 그 기준을 맞추는 건데 표준 단체 뭐 이런 표준 겁니까? 단체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예를 들면 고객사에서 네. 이렇게 맞춰줘. 네. 그냥 일방적으로 하면 네.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이게 협의체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 예, 완충 그래서, 작용을 예, 할 수 있는. 그렇죠. 네. 이 협의체에서 이 조율을 해주는 거죠. 아. 메모리 회사에서 이건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그러면 좀 양보해 이렇게 네. 해가지고 서로. 그게 그러면 힘든 게 예를 들어 8단은 지금 하고 있고 12단은 그렇죠. 뭐 지금 이제 개발이 다 됐습니까? 아니면 뭐 개발 예, 아니면 양산하기 위해 준비 중인 단계입니까? 준비 중인 단계죠. 예, 그렇군요. 그럼 12단 했을 때 용량은 정해져 있을 테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서 뭐 아까 2테라 말씀하신 그것도 이제 좀 맞췄나 보네요. 그 12단은 2테라가 아니죠. 지금은 이제 1024개 아. 저 TSV니까 1.2테라일 몇 테라? 거예요. 초당? 네, 초당 1.2테라. 그거는 뭐 8단에서 12단 오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8단에서 12단을 가는 것도 네. 어렵죠. 그러니까 어떤 게 어렵습니까? 구멍은 그대로라면서요? 구멍은 그대로인데 네. 봐봐요. 이게 박스가 똑같은데 네. 이게 P자를 네. 8개를 쌓아요. 그 네. P자 사이 간격이 네. 좀 넓잖아요. 있겠죠. 그럼 네. 뭐 여기다가 뭐 이렇게 채우고 그러기가 쉽잖아요. 네.
근데 박스 위에 높이는 똑같은데 이게 12개를 어. 그 박스 안에 담으려면 그 피자도 얇아져야 되고 어. 중간에 이게 집어넣어야 되는 치즈의 두께도 피자 사이에 치즈를 안 넣는 것 같긴 한데 거기도 얇아져야 되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게 얇은 공간에다가 뭘 이렇게 많이 밀어 넣어서 어. 채우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 피자 통의 높이는 동일합니까? 지금 딱 그 3E는 네. 720 마이크로로 피자 통의 두께를 딱 정했어요. 높이가. 높이를. 그럼 12단도 720. 12단도 720 마이크로 안에다가 적정해야 돼요. 아, 그럼 더 그러면 칩의 어떤 두께, 개별 칩의 두께도 더 얇아져야 됩니까? 두께를 더 얇게 하기보다는 이 칩들 사이 간격을 더 얇게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게 칩 사이 간격이 한 15 마이크론 정도 됐어요. 15 마이크론. 네. 그게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네. 범프의 높이죠. 15 범프의 마이크론. 높이. 아, 동글동글한 거 그거 동글동글한 거. 네네. 근데 사실 동그랗지는 않고 이게 기둥에다가 살짝 저기 납땜 볼을 바른 그 필러라고. 아, 카파 필러 카파 범프. 필러 범프. 네. 그걸 하면은 그게 높이가 15 마이크로미터였다고요? 네, 그거를 이렇게 압착해가지고 15 마이크로 만들었죠. 근데 이제 이게 예를 들면은 12단으로 가면은 네. 7 마이크로, 8 마이크로로 이 낮아져야 돼요. 이 높이가.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반을 줄여야 되니까. 그렇군요. 네, 네. 그 절반을 줄이는 게 어렵습니까? 어렵죠. 일단은 뭐 범프를 네. 만드는 그러니까 이 솔더링 하는 거는 뭐 네. 한다고 쳐도 네. 일단 거기다가 뭘 이렇게 또 채워야 되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몰디드 언더필 같은 거. 그 요즘에 언론에 찾아보면 MUF, 저 머프, 예. 머프, NCF. NCF, 많이 하이닉스가 머프 써서 아주 대단하다라고 프로모션 엄청 하고 네. 사실 뭐 대단하다라고는 하긴 하더라고요. 그 안에 직원들 대단하죠. 네, 예. 네, 네. 진짜 근데 열심히 해서 예. 개발하신 거니까. 거기 이제 범프 그 카파 필러 범프가 이렇게 원래는 한 15 마이크로 정도 높이였는데 12단 가면은 7, 8로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네. 높이가 줄어든단 말입니다. 네. 거기에 어쨌든 언더필을 네. 하거나 필름을 붙이거나 네, 네. 그렇죠.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죠. 그게 어렵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기술인 거예요. 그게 기술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MR 머프라고 해가지고 네. 이 솔더 이 카파필러 범프를 그냥 쭉 상온에서 쭉 적층해가지고 네. 올리고 네. 그 다음에 이거를 리플로우라고 해서 260도로 확 올려가지고 네. 솔더링을 하고 하고 붙이고. 붙이고 네. 그리고 거기에 이게 좀 플럭스라고 해서 네. 그 뭐라고 표현 송진 같은 게 있거든요. 네. 송진이 뭐에 쓰는 거냐면 이게 납땜을 그냥 하면 네. 이 산화가 돼요. 패드가. 네. 네. 그리고 또 이 납땜 볼이 네. 예쁘게 안 생겨요. 그래서 그 납땜 볼과 패드 사이를 표면 장력을 이렇게 네. 예쁘게 발생시켜가지고 동글동글하게 만드는 그런 물질이 있어요. 그 플럭스라고 하는 거죠. 이쁘게 이렇게 잘 그렇죠. 버섯처럼. 버섯처럼 끝에가 딱 이렇게. 보면 우리 저기 현미경 선생님 보면 버섯처럼 예쁘잖아요. 네. 네. 그게 그냥 이거 플럭스가 없으면은 그냥 떡이 되거든요. 근데 플럭스가 있으니까 예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플럭스가 필요한데 MR 머프에서 매스 리플로우 하기 전에 네. 플럭스를 발라서 이렇게 딱 그 디핑을 하거나 그래서 바른 다음에 네. 리플로우를 하고 네. 이걸 씻어내야 돼요. 네, 플럭스를 씻어내야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머프가 들어오면은 얘가 접착력이 딱 잡혀져 가지고 나중에 신뢰성을 다 통과할 수 있는 건데 플럭스를 또 씻어내는 게 또 기술이고 뭘로 씻어내요,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케미컬로 씻어낼 거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몰디드 언더필이라고 해서 몰딩을 쫙 그 베큐um 옆에서 빼고 네. 여기서 압력 넣어가지고 네. 쫙 채우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그 많이 얘기하는 MR 머프 공정이죠. 아, 그럼 리플로우를 하고 나서 뭔가 액체 같은 그렇죠. 언더필을 네. 그 재질은 뭡니까? 그게 아마 이팍시 소재일 이팍시 거예요. 소재? 그리고 거기 속에 동글동글한 나노 실리카 같은 네. 게 그게 왜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네. 얘가 이제 딱 그 뭐 언더필이 딱 형성이 되면 네. 열이 잘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에폭시만 있으면은 열이 이제 열 저항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네. 열 저항이 이제 너무 높은 거죠. 그러면 이게 저 메모리에서 발생한 열이 안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게 기술인데 그걸 이제 단독
벤더 거요? 그 나믹스 회사죠. 나믹스. 예. 예, 예. 거기가 되게 잘하죠. 예.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긴 하던데 나믹스입니다. 왜 싫어해요? 뭐 거기서 얘기하는 거 싫어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게 언더필을 하는 이유는 절연을 위해서이죠. 절연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신뢰성. 신뢰성. 이게 범프가 되게 약하잖아요. 네, 이게 네. 카파필러 범프가 이렇게 구리 기둥을 그 일렉트로 플레이팅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 살짝 그러니까 납땜 해가지고 붙인 거니까 얼마나 약하겠어요. 네. 옆에다가 이제 이 폴리머를 쫙 발라가지고 붙여야 되는 거죠. 기둥 세워놓고 그 우리가 시멘트 붓듯이 네. 뭐 그렇게 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네. 그 건축할 때.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소위 얘기하는 그 요즘 얘기한다는 그 TC 본더 열압착 본딩 장비를 굉장히 잘해서 네. 주가가 하늘나라로 간 그 회사 그 장비는 네. 네. 언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비는 처음에 칩을 올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치. 네. 네. 예를 들면 8단이면 8개를 쫙 쌓아야 되잖아요. 네. 얼라인을 잘 해가지고. 네. 근데 빨리. 헤드가 듀얼이라고 하던데. UPH가 네. 헤드가 듀얼 이렇게 해가지고 네. 웨이퍼 있으면은 네. 한쪽 말고 양쪽에서 이렇게 네. 하게. 아. 네. 그러고 나서 리플로 태우는 겁니까? 그러고서 리플로 태우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얘가 리플로를 태우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네. 아까 플럭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살짝 얼라인이 살짝 틀어져 있어도 이게 리플로우를 타면서 납땜볼이 녹아요. 그러면 얘가 싹 그 셀프 얼라인이 돼요. 그래가지고 자동으로. 쫙 정렬이 자동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플럭스 씻어내고 네. 몰디드 언더필로 쫙 채우면 되는. 언더필 넣어놓고 나서 경화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면 뭐. 압력과 열을 줘야죠. 그 온도를. 뒤에는 또 뭐 또 압력화 열 주는 뭐 장비로 또 이렇게 그렇죠. 눌러야 그런 게 있죠. 또 눌러야 되는 건가요? 그냥 몰디드 언더필로 끝날 거요. 아, 그러고 나면 이제 자연 경화되면 그냥 네. 이제 쓰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백큐um 땡기고 여기 압력 넣는다 그랬잖아요. 네. 압력을 쭉 넣어가지고 몇 바 이상으로 딱 해놓고 온도를 쭉 유지하겠죠. 오케이. 그러면 NCF다. 네. 삼성이 이제 NCF 계속 뭐 마이크론도 NCF 하니까. 마이크론도 NCF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non conductive 필름 그것도 이제 저런 용도로 그렇죠. 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카파 필러 범프 있으면 그 위에 이제 필름을 얹이고 네, 네. 그 위에 또 칩을 얹고 네. 또 필름 얹이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NCF는 어떻게 만드냐면 네. 이게 카파 필러가 이 이빨처럼 튀어나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네. 이 칩이 있고 카파 네. 필러가 튀어나와 있으면은 네. NCF라는 필름을 덮어요. 덮어요. 그 덮은 다음에 백큐으로 당겨요. 밑을. 예. 쪽. 아니, 필름을 이렇게 싸가지고 백큐으로 쫙 당기면은 네. 이게 뽕뽕뽕 튀어나와요. 그렇지, 필러가. 예, 필러가 네. 튀어나와요.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준비된 거를 다이싱을 해가지고 아, 잘라가지고 잘라서. 예, 이제 붙이는데 네. 아까 이제 MR 머프는 네. 아까 그 회사에서 주가가 엄청 뛴 그 회사에서 저는 그 한미반도체입니다. 네. 그 회사 주식을 못 샀는데 어쨌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상온에서 올리는 거죠. 네, 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플럭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NCF 공정은 이렇게 하나 칩 이렇게 하고. 눌러서 붙이고 네. 한 300도 정도 이상으로 눌러서 붙이고 한 온도로 10초 네, 10초 정도. 정도로 그다음에 힘도 주고 네. 그다음에 또 붙이고 힘 주고 네. 또 붙이고 힘 주고 네. 그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네. 네. 그게 이제 NCF 공정인데 여기서 이제 좀 다른 게 나오는 게 여기는 플럭스가 필요 없어요. 네, 그냥 굳이 뭐, 굳이 네. NCF 자체적으로 그냥 플럭스 역할도 붙이니까. 하고 네. 눌러서 붙이니까 네. 그 상태로 이제 눌러서 쭉 8단, 12단 붙여가지고 그냥 이제, 만든다. 만드는 거죠. 거기는 뭐 본딩 장비는 TC 본딩 필요 없겠네요. 그 저기 저 하이닉스에서 하는 그 아니요, NCF TC 본딩이 필요하죠. 아, 서머 아, 컴프레션 본딩. 그러니까 그건데 이제 한미반도체 장비 같은 게 아니고 그건 딴 데라고 들었는데 네. 일본 거예요. 아마. 어디죠? 알겠습니다. 밖에 있는 분한테 물어봤는데 하여튼 다른 거다. S 살 거 S사. 네. 그 필름은 공급사가 하나라고 그러던데요. 네,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레조나 네, 옛날 히타치. 옛날 히타치. 근데 지금 LG 화학에서 또 그 NCF 필름 네. 준비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네. 잘 되면 좋겠어요. 어디가요? LG 화학이? 네. 그렇군요. 그래야지 좀 가격이 싸지잖아요. 지금 단독이니까 되게 그러니까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단독 재료 회사는 네. 부르는 게 가격이 되지 않습니까? 조금 싸져야죠.
그래야지 우리 저 하이닉스나 삼성이 좋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8단은 그렇게 했고 12단으로 갔을 때는 네. 이 양사가 여전히 똑같은 공법을 그렇게 씁니까? 제가 2주 전에 패키징 학회를 갔다 왔는데 네. 양사가 똑같이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하이닉스는 MR 머프를 그대로 쓰겠다. 12단도. 네. 근데 이제 삼성 NCF를 그대로 쓰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각자 길을 고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높이가 720 마이크로? 720 마이크로. 네. 그러면 그 간격이 아까 카파필러 이 기둥에 높이가 15 마이크로미터 정도였는데 그렇죠. 7, 8 마이크로 정도로 절반 정도 줄어든다. 그렇죠. 간격이 줄어들면은 NCF 같은 경우는 뭐 필름의 두께를 더 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죠. 필름의 두께도 얇게 하고 더 필러, 카파 필러의 두께도 더 얇게 하고. 얇게 하고. 근데 이제 MR 머프 같은 경우도 두께가 이제 낮아지면 네. 요 중간에 이제 나중에 붙이고 나서 그 액체 네. 저기 언더필 재료를 재료. 집어넣어야 뭐 주사위로 넣는지 뭐 하여튼 네. 불어서 넣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구멍이 좁으면 그렇죠. 그 집어넣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어려울 거라는 사람도 있고 예, 예. 이제 하이닉스는 자기 그 기술이 이미 성숙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고.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건 있어요. 이게 아까 지금 HBM3는 네. TSV 그러니까 그 단자가 1024개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1024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그 옆에 다른 더미 단자들이 많아요. 더미 단자는 범프들이. 왜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메모리가 쓰다 보면 열이 나잖아요. 네. 열을 빼야 되거든요. 더미 단자들은 열을 빼기 위해서 있는 건데 그게 아까 1024개랑 합쳐서 한 5,000개가 돼요. 그렇게 많아요. 예, 단자가. 오. 그래서 저도 이제 저도 한 번밖에 못 봤는데 실물을 HBM은 네. 회사 밖으로 안 나와요. 아. 저같이 같이 연구하는 사람들도 못 봐요. 회사 들어가야지 보지. 그 천상에 엔비디아 그 H100 사와가지고 잘라서 볼 수밖에 근데 너무 없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예. 혹시 딜렉에서 사셨으면 저도 좀 보여주시면. 아니 저희도 뭐 누가 사진 찍은 것만 좀 볼 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본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범프가 그렇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 언더필을 채울 때 네. 너무 범프가 많으니까 저항이 심한 거예요. 이걸 사이사이를 다 뚫고 지나가야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몰디드 언더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범프 담자가 많아지고 또 어떤 범프는 동그랗게 안 만들고 어떤 부위는 또 범프를 사각형으로 만들어요. 그게 10배는데 더 좋아가지고. 사각형으로. 예, 부위별로 이제 뭐 크기도 다르게 하고 기둥 뒤에 언더필 안 채워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MR 머프가 지금 이제 해결해 나가는 그런 거고 또 마찬가지로 NCF도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범프가 많아지고 NCF가 딱 차 있으면 이게 TC 본드로 딱 눌러가지고 네. 아주 균일하게 모든 범프를 네. 동시에 딱 힘을 가해야 되잖아요. 네. 또 그것도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쪽 다 네. 좀 그게 있는 거예요. 장점, 단점. 근데 어떤 게 더 좋다 얘기하기가 힘든 거죠. 장점이라고 하면은 MR 머프가 생산성이 더 높아서 장점입니까? 생산성이 그러니까 MR 머프는 이렇게 착착착착 싸가지고 한 번에 딱 가잖아요. 네. 쌓을 때도 이 NCF처럼 이렇게 눌러서 오랫동안 안 붙여도 되니까 살짝만 올려도 되니까 그런 게 이제 장점이고 네. 또 생산성이 좋을 수가 있는데 네. 이제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단자가 많아지면 플럭스 씻어내야 되잖아요. 씻어내야 되는 추가 공정이 그게 있다. 필요하고 네. 또 이게 너무 이 간격이 얇아지면은 이제 몰디드 언더필 때 덜 찰 수도 있고 집어넣는 게 네. 만약에 덜 차면 그 중간에 보이드나 이런 게 생기면 그러면 나중에 신뢰성에서 그게 터지겠죠. 문제가 될 수 있고. 예. NCF는요? NCF도 보이드가 생길 수가 있죠. 어떤 거에서 생기냐면 TC 본드를 눌렀을 때 네. 본드 헤드가 정확하게 얼라인이 수평으로 안 되면 네. 어떤 데는 누르고 어떤 데는 덜 누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러면 구멍이- 그 뜨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거기 보이드가 생기는 거죠. 다 힘들다는 거군요. 힘드니까 엔지니어들이 이제 엄청 고생해서 만드는 거죠. 삼성 측에서 얘기하기로는 12단 이상으로 갔을 때는 MR 머프 힘들 거다.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언더필을 집어넣기가 힘들어서 16단 이상 됐을 때 누가 잘하는지 보라 뭐 엔지니어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맞습니까? 아닐 수도 있죠. 아 그래요? 그걸 해결할 수도 있죠. 아 MR 머프 공법을 잘 해가. 그게 힘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맞는 얘기군요. 간격이 너무 좁아지면. 그렇군요. 근데 그게 이제 이게 기술적으로 이 변곡점일 것 같아요. 뭐냐면 간격이 너무너무 좁아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어디까지를 이제 이 MR 머프로 극복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하이닉스의 이 기술적인 이 허들이고, 그걸 끝까지 극복해서 하이브리드 본딩까지 간다. 그러니까 머프가 필요 없는 언더필이 필요 없는 것까지 간다. 그러면 이제 또 거기까지 달성을 하면은 제일 좋은 거죠, 하이닉스 입장에서. 12단까지는 기존 공법들 둘 다 유지하기로 했고, 네. 16단이 이제 문제일 것 같은데, 16단의 높이는 네. 720입니까? 아니면 좀 더 완화됩니까? 지금 12단까지 지금 개발하고 있잖아요. 네. 16단으로 HBM3E가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그 다음 버전이 됐든 뭐. 그 다음 버전이 HBM4인데, 네. HBM4가 지금 제덱에서 네. 두께가 올라갔어요. 775 마이크로로. 아, 720에서? 네. 아, 조금, 그래도 어쨌든 간격이 좁아지니까 높이는 한 요 정도까지는 좀 네. 완화해 주겠어. 뭐 이런 거. 그래서 HBM4에 네. 이것도 제덱에서 이게 협의된 거거든요. 네. HBM4에 이 두께를 좀 널널하게 잡아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 회사들은 숨쉴 구멍이 생긴 거죠. 그래도 카파 필러 범프의 높이가 네. 기존에 이제 12단 왔을 때 7, 8 마이크로미터 정도까지 이제 높이가 낮아졌는데 네. 16단 가면 아무리 전체 이 박스의 높이가 완화됐다고 하더라도 7, 8보다 더 얇아질 수 있죠. 더 네. 낮아질 수밖에 없을 맞아요. 것 같은데요? 더 낮아질 수 있죠. 낮아질 수 있나? 그거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네, 같은데. 저도 지금 그거 계산을 못 해보고 왔는데 네. 16단이니까 더 얇아질 수도 있어요. 4개도 4개가 더 올라가고 하나 칩이 한 2, 30 마이크로라고 생각하면은 벌써 그것만 해도 그러네요. 120 마이크로 120 차오는 마이크로네. 거니까 지금 네. 720, 775면 50 마이크로 차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한 4, 5 마이크로미터 정도 더 낮아지겠죠. 낮아질 수 있다. 더 얇아지고. 언더필 주입하는 건 좀 더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뭐 극복을 하겠죠. 아니,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는 맞아요. 어렵죠. 예. 지금도 어려운데 극복했으니까. 혹시 하이닉스랑 무슨 과제 같은 거 하십니까? 아니 삼성이랑도 하고 하이닉스랑도 합니다. 뭐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군요, 네, 교수님도. 네. 양쪽에 다 잡혀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 얘기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이런 건 해야 될 거예요. 지금 이제 하이닉스가 쭉 그냥 상온에서 올려놓고서 리플로우를 하잖아요. 그게 그냥 우리 얘기하긴 쉽죠. 네. 리플로우를 태우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칩이 20 마이크로, 30 마이크로인데 얘가 오징어 같은 거예요. 오징어 대표님 구울 때 쪼그라들죠. 쫙 쪼그라들잖아요. 네, 네. 그거 이제 워피즈라 그러는데 네. 이게 260도로 확 올라가면 칩이 이게 확 휘어요. 그럼 밑에 아까 5,000개 범프 중에 어떤 건 뜨겠죠. 붙고 어떤 네. 놈은 뜨고. 네. 근데 이거를 맞춘 거예요. 하이닉스가 안 뜨게. 야, 그건 기술이네요. 그걸 이제 열심히 한 거죠. 어. 하이닉스에서 해가지고 네. 이제 리플로우를 했는데 그렇게 이제 칩이 점점 얇아져야 되잖아요. 그럼 과연 그것까지 극복할 수 있느냐? 네. 그러면 이제 삼성에서 주장하는 거는 얇은 칩은 아까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얇은 칩은 눌러서 붙여야지 뭐 제격이잖아. 네. 누르면서 뭐 네. 오징어도 이렇게 오징어도 누르면서 굽죠. 오징어로 표현하니까 좀 그런데 호떡이라고 표현할까? 호떡은 이렇게 안 휘는데 오징어도 눌러서 이렇게 구우면 잘 안. 맥반석 오징어 같은 그렇죠. 거. 하긴 근데 구워놓고 나오면 또 휘더라. 아니 이게 그죠. 예. 쪼그라들긴 하던데. 이게 이제 눌러서 붙이는 게 더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쩌면 그냥 리플로를 태우지 않고 네. 이게 하이닉스 TC 본딩을 조금은 하고. 네. 왜냐하면 이게 간격이 얇아야 되잖아요. 네. 그냥 리플로를 태우면 아무래도 그 납땜의 이 부피 때문에 이렇게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좀 이렇게 눌러서 네. 해놓고 고온으로 네. 그 다음에 머프를 하지 않겠냐 뭐 그런 추론도 가능한 거죠. 근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근데 16단 가면 이제 그런 것들이 적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높이를 제한된 어떤 요 안에서 이제 맞춰야 되니까 칩도 더 얇아져야 되고 뭐 그렇죠. 안에 뭐 집어넣는 것도 어렵다. 칩도 더 얇아지고 이러니까 뭐 리플로 태울 때는 이제 휘어진 문제들도 있다. 그렇죠. 머프의 경우. 네. 근데 그런 걸 지금까지는 잘 극복한 거죠. 예, 극복을 했는데 뭐 극복하겠죠 뭐. 하겠죠. 다 그런 거 극복하는 게 이제 우리 그 기술자들의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려운 거는 열 관리 이런 것들은 어쨌든 열을 잘 빼야 되니까 그렇죠. 그것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열을 잘 빼려면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프를 막 그 네. 옆에다가 박아가지고 네. 거길로 열을 빼는데 이제 범프가 많으면 많을수록 집어넣기 힘들다. 양사의 두 방법 모두 이제 다 힘들어요?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아까 아니, 이제 그러니까 네. 머프와 NCF 둘을 봤을 때 어쨌든 단수가 높아졌을 때도 그나마 그래도 좀 편한 거는 NCF가 편한 거는 맞습니까? 그런데 거기든 제가 답변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은 해볼 수 아, 있죠. 네. 눌러서 붙이는데 네. 그냥 눌러서 붙이는 거 공정 하나만 보면은 유리할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온도 이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뜨거운 걸 계속 눌러 붙이면 또 거기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죠. 공정 전체에. 그렇군요. 몇 단까지 쌓을 수 있을까요? HBM은. 그 로드맵이 나오고 있으니까. 제덱에서 로드맵까지는 제시 안 했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지금 HBM이 많이 쓰인 게 AI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근데 AI의 인풋 파라미터가 지금 수천억 개라 그러더라고요. LLM에. 네네네. 근데 이게 몇 조까지 가면 네. HBM이 지금 뭐 100단까지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네. 100단까지도 갈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뭐 HBM 그러니까 램 이건 또 공상과학 만화 같은 얘기인데 이게 메모리 사이에 GPU를 이렇게 끼워가지고 네.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고. NCF냐 MUF냐가 사실은 그냥 일반 소비자들이 봤을 때 중요한 팩터는 아니죠. 그렇죠. 뭐 그냥 나야 뭐 잘 돌아가는 거 쓰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쪽 산업계에서는 이제 양쪽이 뭐 워낙 NCF 쓰는 쪽도 있고 MUF 쓰는 쪽도 있고 네. 또 그런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본딩 장비 종류도 그렇죠. 갈리고 본딩 장비 그 종류도 갈리지만 공급하는 업체도 갈리고 그렇죠. 거기 주가도 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관심이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네, 생각이 좀 네. 들긴 하는데 근데 이게 기둥이 16단에서 갔을 때는 높이가 뭐 카파필러 범프가 3에서 4 마이크로미터까지 좁아져야 된다. 중국에는 기둥이 없어야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 저 디일렉에서 컨퍼런스도 많이 하셨잖아요. 작년에, 예. 네,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해서 예. 얘기도 많이 했는데 그냥 바로 붙인다. 바로 카파 투 붙이는 카파로. 거예요. 카파 투 카파로. 네.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카파 투 카파를 붙이기 위해서 옆에 옥사이드부터 붙이고 그다음에 이제 카파를 온도를 올려서 붙이는 하이브리드 본딩을 하겠다. 그래서 주목받는 본딩 장비 회사가 저기 어디에 배시. 배시. 예. 배시가 어디 회사인지 네덜란드 회사입니까? 네덜란드에? 예, 예. 그리고 뭐 한화 뭐 하나도 개발하고 뭐 계시다고 들었어요. 있다. 뭐 하이닉스랑 같이 뭐 네. 한미도 뭐 지금 DC 본더 더블 듀얼 헤드로 하지만 뭐 그게 사실 뭐 비슷한 거니까. 다 하겠죠 뭐. 네, 에큐러시가 문제지. 그렇죠. 그 에큐레시가 굉장히 정확하게 몇 마이크로미터 수준까지 0.23? 0.2? 0.3? 그러니까 여기 쌓는다 치면 옆으로 봤을 때 이게 옆으로. 0.2 이상 네, 어그러지면 옆으로. 안 된다라는. 0.2 이상 틀어지면은 안 된다. 근데 그게 HBM에도 다이렉트 본딩, 그 하이브리드 본딩, 카파 투 카파 본딩 네. 또 다 비슷하게 쓰는 말, 똑같이 쓰이는 말인데 적용됐을 때 문제 없습니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뭐가 문제냐면 네. 일단 신뢰성. 이게 그 지금은 이게 뭐 물론 실리콘이라서 열 팽창계수 차이가 없어서 괜찮을 거라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붙는 게 세라믹끼리 붙잖아요. 네. 지금은 세라믹이 안 붙고 이팍시가 붙어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면 이 뭔가 세라믹이 붙는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라믹.
아까 하이브리드 번딩이라 그랬잖아요. 네. 아마 대표님 잘 아실 텐데 이게 패드가 있으면 이 구리 패드 옆에 실리콘 옥사이드가 있어요. 네. 그러면 얘를 이제 CMP로 잘 갈아가지고 플라즈마 처리해서 네. 한 0.2나노 러프니스로 낮추면 네. 이렇게 탁 붙이면은 실리콘 옥사이드끼리 탁 붙어요. 붙어요. 예. 그다음에 살짝 이제 열을 가하면 가운데 있는 아까 카파 패드가 열 팽창 개수가 이제 더 크니까 얘는 이렇게 쫙 붙고 네. 옆에 실리콘 옥사이드는 열 팽창 개수가 낮으니까 그냥 잡고 있고 그러니까 압축 응력이 여기 생기는 거죠. 붙는데 네. 결국 얘를 잡아주는 건 옆에 실리콘 옥사이드가 잡아주잖아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유리 같은 거잖아요. 유리 같이 굉장히 깨지기 쉬운 거죠. 과연 충격을 잘 건딜 거냐? 걔가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저는 뭐 하이브리드 분해 안 해봤어요. 저는 실험 장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올해 7월에 들어오긴 하는데 무슨 실험 장비가 들어와요, 그게? 무슨 던지는 장비가 필요합니까? 아니요, 다이본드, 다이투 웨이퍼 본더랑 네. CMP 네. 장비가 이제 저희 한양대학교에 셋업이 돼요. 그 비싼 장비 아닙니까, 그거? 비싸죠. 그거 살려고 지금 열심히 지난주에 나온 정진욱 교수님, 네. 뭐 안진호 교수님이 해가지고 열심히 과제를 그래요? 땄죠. 그래서 이제 올해 7월에 들어와요. 하긴 그게 뭐 CMP도 해야 되고, 뭐 그렇죠. 진공도 잡아야 되고.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무슨 얘기했더라? 아무튼 이 붙이면 네. 옆에 옥사이드가 너무 브리틀하니까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장비 들어오면 한번 붙여보고 던져보기도 하고. 던져보기도 하고 네. 이렇게 눌러보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이게 떼보기도 하고 얼마나 접착력이 나오는지. 그렇군요. 그리고 열적인 면에서는 좀 더 유리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열은 얘가 아까 이제 열을 빼려고 필러를 더 세운다 그랬잖아요. 네. 얘는 옆에 열 잘 빠지는 SiO2로 붙어 있으니까 그냥 이게 쫙쫙 잘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요? 예. 딱 바로 붙어갖고 열에 숨막혀서 못 나오는 게 아니고 잘 빠질 수 있다. 잘 빠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해봐서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근데 어디서 들었는데 네. 그렇게 잘 빠지진 않더라. 뭐 그런 얘기도 해요. 실제로는 붙여보니까 해보신 분들이 제가 딱 실험 다 해봤으면은 더 속 시원하게 딱 얘기할 텐데. 중반기에 들어온다면서요? 네. 가을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가을에 올 연말이나 돼야 되겠네요. 올 연말에 붙여보고 던져보고 뭐 눌러보고 열도 한번 보고 열도 한번 보고 그렇군요. HBM을 어쨌든 그렇게 여러 단을 쌓아서 고객사한테 갈 때는 테스트 안 하고 한다면서요? 테스트를 왜 안 해요? 하지 않나요? 안 한다고 저는 얘기 들었는데 그냥 제품을 만들어서 그냥 보낸다고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사한테 혼날 텐데. 그래서 혼났다고 그래서 혼난대요. 아니 그래서 지금 근데 그걸 테스트하기가 약간 좀 어려워서. 테스트 자체가. 네. 아니 요거 자체를 올려놓고 어딘가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네. 그 시장도 준비한 회사들이 꽤 있는 것 같던데. 검사 장비를 HBM 검사 장비. 됐든 뭘까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거는 있어야 돼요. 지금 HBM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얘가 8단, 12단 이렇게 쭉 쌓잖아요. 네. 쌓을 때마다 좀 얘가 잘 쌓여졌는지 검사하는. 지금 검사 안 해요? 필요한데 지금은 검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뭐 삐뚤삐뚤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게 이제 가도 얘가 끝까지 쌓아서 포장할 때까지는 얘가 잘 붙었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뭘로 검사해야 되지? 비전으로 해야 되나? 엑스레이 같은 걸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제 저희 한양대학교 교수님이 그런 검사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분은 이제 초음파로 좀 하고 있고 초음파로. 근데 그것도 굉장히 기초적인 연구라 잘 될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잘 된다고 저한테 주장은 하는데 저는 안 믿고 있고 그래서 한번 결과를 제대로 봐야죠. 그렇군요. 서로 안 믿어요 교수님들이. 야, 하여튼 뭐 HBM이 하여튼 굉장히 뜨니까 과제도 그런 쪽으로 과제들이 좀 간접 과제들이 좀 많이 나오겠네요. 간접. 그러니까 저희 한양대학 저는 삼성전자랑은 정확하게 HBM 과제를 하고 있어요. 말씀하셔도 됩니까? 뭐 하고 있다는 건 비밀이 아니니까요. 뭘 하는지가 비밀이죠. 얘기를 못 하시고. 네. 그래서 이제 괜히 뭐 얘기했다 기자들 전화 많이 올 것 같은데. 네. 뭐 하시는 거죠? 뭐 안 받으면 되죠. 그런데 이제
그 과제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네.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열심히 잘. 그래서 뭐 어디 삼성만요? 아니요 하이닉스도 잘하고 있고. 하이닉스가요. 예. 하이닉스도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뭐 양쪽 누가 잘하든 뭐 누구든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거기 들어가는 장비를 골라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어디가 더 잘하나 이런 게 궁금하시겠지만. 투자자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군요. 삼성 쪽에는 누가 합니까? 뭘요? 장비요? 어떤 그 ACBM이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미 뭐 찾아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얘기하면 안 되니까. 다음번에 유리기판 얘기 한번 해주시죠. 유리기판요? 네. 유리기판 핫하죠. 플라스틱판. 예, 엄청 핫하죠. 핫한데. 좋습니다. 혹시 유리기판 쪽도 뭐 연구하십니까? 연구하고 싶습니다. 공부는 하고 있는데.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예. 그거 되면 아지노모토는 좀 싫어할 수도 있겠어요. ABF 그렇겠죠. 코어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초청해서 감사합니다. 또 초청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